사법부는 그러면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자, 일단 세 번째, 오늘 정치 핫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판사들은 의도적 무관심으로 저항 중이다. 자, 제가 2부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민주당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안내해서 천대엽이 먼저 제안을 해서 다 돌아다녔다. 이 대법정 법대에도 천대엽 행정처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 본 거다. 이 대법관을 수를 늘리려면은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걱정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이제 둘러보려고 한 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 변명을 국민 앞에 했죠. 그런데 어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행을 했는데, 자, 이제 지금 판사들이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판사들이 저는 지금 이제 나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 속행하면 되니까. 대법원 많은 언론이 지금 취재를 해서 쓰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가지고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천대엽 대법관인데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자들끼리 둘러보겠다. 앞장서세요. 나갔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자기들끼리 전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다. 추미애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검증은 대선 후보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고 기록, 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 우리 안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내하라. 피감기관은 완전히 가버립니다. 대법원이라도 피감기관은 가버립니다. 걸핏하면 고발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당초 인사말까지 준비했는데 그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우리 이제 현장 검증할 거야. 앞장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추미애가 막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데 날 12시쯤에 이제 감사 중지를 선포를 하고,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우리 이제 현장으로 이동할 테니 저 대법정하고 다 이제 우리가 다 휘젓고 다녀야 되니까, 이 행정처에서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거 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 녹음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해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자,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앞장서. 우리 안내해. 자, 우리는 일단 이동하겠다. 안내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았으면서, 아니, 이거 밖으로 나와서 시험은 안 된다. 국감장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 민주당하고 조국당 의원들이 무시하고, 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을 했고, 할 수 없이 행정처 직원들이 따라갔고, 돌발 행동에 천대엽 처장은 갑자기 당황해서 자리에 남아서 누군가하고 막 통화를 하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그 상황에서 통화를 했으면 조대 대법원장과 통화했겠죠. 조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장님, 이 민주당하고 조국당 의원들이 지금 대법원장실도 지금 올라가겠다고 하고 법정까지 뭐 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뭐 그런 통화였겠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천대엽 처장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서 6층 처장실에서 먼저 이 추미애하고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천대엽 처장이 따라가가지고 이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뭐 면담도 하고 또 현장을 안내를 하기도 했답니다. 포기한 거죠. 강압에 의해서. 자, 그런데 마치 이 천대엽 처장이 권유를 해서 우리가 거기 다 휘젓고 다닌 거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는 판사들, 도대체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재판
속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빨리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법원이 이렇게 말살되면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미애 법사위가 또 한번 쏙을 긁고 있습니다. 뭐냐? 대법원 3차 국감을 하겠다. 대법원 원래 이제 한 번 하는 거죠. 국정감사 한 번, 기관 국정감사 한 번 하는 건데 이미 2번 했죠. 한 번은 국회에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인사말하고 마무리 발언했죠. 13일 날 국회. 그 다음에 어제 대법원 쳐들어가서 또 했죠. 그런데 성이 안 찬다고 한 번 더 하겠다. 한 번 더 하겠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차 국정감사를 하겠다. 대법원을 완전히 그냥 이 말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전현희가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기록을 대법원이 그때 이재명 재판, 이재명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는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무슨 뭐 이 전산 기록을 보면 안 되고 이 종이 기록을 봐야 되는데 뭐 전산 기록을 봤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명분을 붙여가지고 또 한 번 더 국정감사를 하겠다. 이번에 완전히,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하죠? 대법원장 불러서 90분 동안 국회에서 그렇게 조리돌림했고, 완전히 망신 줬고, 그리고 대법원 쳐들어가가지고, 심장부까지 가서 전부 다 막 기념사진 찍고 다 휘젓고 왔는데, 세 번째 또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빨리 사퇴를 하든지, 그러면 자기 그 밑에, 이 좌파 대법관을 권한 대행으로 앉혀가지고 이재명 재판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차까지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전현희가 이야기합니다. 3차 국감 개최를 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법사위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자,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 안에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황이다. 3차에 대해서. 자,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서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김용민, 김기표 이 사람들을 했고, 추미애도 추가 국감에 공감한다.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하는 겁니다. 또 3차까지 이제 완전히 대법원을 호토화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자, 도대체 그러면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판사들을 취재한 칼럼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전문 기자의 창, 판사들의 침묵, 속내를 들어보니. 양은경 기자입니다. 양은경 기자. 그 법조 전문 기자고 변호사이기도 하죠. 조선일보 전문 기자의 창에서 이 판사들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요즘 판사들 중에는 이 소속기관인 대법원의 국정감사 지금 막 쳐들어가고 하는 거 쳐다도 안 본다는 사람이 많다.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속 시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을 한다. 대법원장을 조리돌림을 해서 90분간 인신공격을 하고, 대법원장을,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는 현장 검증을 하겠다면서 국감장을 벗어나서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죠. 휘젓고 다닌 이런 모습. 이런 식의 국감은 삼권 분립에 대한 공격이고 여당을 거스리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재명 그렇게 재판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조용하다. 좀 그렇죠. 검찰에서는 검찰을 없앤다고 막 하면 검찰 내부망, 이 포로스 같은 내부망에서 막 그 부장검사들을 글을 올리고, 또 그런 뭐 파견검사, 특검 파견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하는데, 좀 검사들하고 판사들은 조금 그 스타일이 다르죠. 자, 판사들은 조용하다. 검찰하고 대조적이다. 왜 그럴까? 한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한테도 관련 사건이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판사에게 이게 배당이 되는데, 가령 나한테도 이재명과 관련된 또는 뭐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판이 나에게 배당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관련 사건이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별 말을 안 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을 하면은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해를 받게 된다. 판사들의 스타일입니다, 일종의.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그 좌파 정권을 비판을 하고 검사들처럼 그렇게 올려서 나중에 본인이 그와 관련된 재판이 배당이 되면은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동을 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자제하는 거죠. 자, 말을 자제한다고 행동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 칼럼의 강조하는 대목은 그건 것 같습니다. 자,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내면에는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판사는 거대 여당이 공격해도 기댈 곳이 없다. 법원 행정처도 야당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후에 술자리 접대 룸으로 공격받은 지기현 부장판사 선례도 작용했다. 이런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잡초가 찍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야당도 법원 행정처도 지켜주지 않는다. 거대 여당이 공격해도 기댈 곳이 없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상민 전 의원, 어제 별세한 이상민 전 의원의 그 별세하기 3일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읽어 들었죠. 판사님들은 어째 킥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분연히 일어나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치 패거리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쫓는 불납에 불과하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자,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싶은 그 대목인데, 그런데 분연히 일어설 태세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최근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이 법원을 되새기는 분위기다. 자, 공직선거법 사건의 벌금 80만 원, 90만 원 판결, 늘어진 재판을 반성하기도 한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겨우 피해 정치인을 살려주고 재판을 밀어준 그 온정주의가 결국 법원을 얕잡아보게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박탈되죠. 그런데 온정주의 판사들이 그래서 그래도 뭐 급배째를 떼기가 좀 그러니까 80만 원, 90만 원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때려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원을 얕잡아 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 판사들이 좀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각에서 이 특검 영장, 구속영장의 이단 기각도 과거 적폐청산 국면의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 뭐냐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른바 적폐무료가 있었죠. 그때 무차별적으로 법원에서 다 발부를 해줬습니다. 발부를 해주니까 법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이거 뭐 정치권에서 뭐 권력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는구나. 그런데 최근에 좀 달라졌다. 뭐냐 하면은 특검에서 신청한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했죠. 그리고 그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했죠. 그런 것도 일종의 이 각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속내는 뭐냐? 자, 판사들의 침묵, 속내는 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판사들은 뭉치지 않는다. 검사들은 집단 저항도 막 하고 하죠. 판사들은 뭉치지 않는다. 거꾸로 권력이 판사 집단 전체를 순치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판사들이 다 뭉치면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순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판사들은 뭉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판사 집단 전체를 순치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수 권력의 행포를 견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법원의 힘은 단결이 아니라 판결에서 나온다. 단결이 아니라 판결에서 나온다. 그런 생각을 지금 이 판사들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판사들은 의도적 무관심으로 저항 중이라는
글을 여기에 씁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목소리 큰 소수가 전체 판사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 지금 저번에 무슨 법관 회의 열고 한 거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의도적 무관심으로 저항 중이다. 그리고 또 다른 판사는 조회수 올려줄까봐 일부러 온라인 토론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무관심을 보이는데 실제는 저항 중이다. 그리고 그 저항은 판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의 재판 속행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지금 대법원을 그렇게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은 이재명의 재판은 속행됩니다. 하나는 지금 법원 판사들이 걸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걸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나경원 이 사람들에 앞서서 공론화를 하고 있죠. 그 또 하나가 민심이죠. 민심이 이재명 정권의 등을 돌리면은 이것은 속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 믿을 수 없는 지지율 발표지만은 어쨌든 계속 떨어집니다. 전체 추세는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여론조사. 오늘도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라고 하나요. 전국 지표조사 그 4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을 하는 정례 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6주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56%인데 믿을 수 없죠. 이거는 또 전화 면접은 조사니까는 다른 데는 40%대까지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56%라고 해도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1% 줄어들었고 계속 6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42.3% 계속 여기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심이, 그리고 또 재판 속행해야 된다는 여론도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제가 어제 통계 말씀드렸죠. 천지일보 조사. 자, 그런 것들을 보면 민심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 속행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 법관 인사가 있으면은 5개 재판부에 새로운 판사들이 들어가는 그 순간, 아니면 그 전에라도 재판이 속행이 될 수 있다.